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4주 연속 하락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반도체 마이크론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예상보다 무려 40% 이상의 실적을 냈습니다. 근데 왜 반도체가 더 많이 빠졌을까요? 그 진짜 이유는 바로 엔비디아 행사장에서 체포된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하락 그 진짜 이유 그리고 월요일 코스피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하십시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러셀이 2.26%로 공식 조정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대형주만이 아니라 중소형주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공포지수 빅스는 26전 시장이 공포 모드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대체 왜 하락한 걸까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이 좁은 수로를 통과합니다. 그 해협이 지금 막혔습니다. 이라크가 외국 기업 유전에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LNG 단지 피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다시 108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왜 주식이 내릴까요?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면 기업 마진이 압박을 받고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립니다. 그 두 번째 이유, 연준이 이번 주 회의에서 한 발언이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연준의 금리 동결 자체는 이미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발언이 문제였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PPI 즉 생산자 물가지수가 2개월 연속 강하게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그 기대가 사라지면 성장주 특히 반도체 AI 주가가 가장 먼저 맞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GTC 엔비디아 행사에서 벌어진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제 그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GTC 2026 엔비디아의 최대 행사입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슈퍼마이크로의 공동 창업자이자 수석 부사장 이샨 왈리 리아우. 그는 GTC 개막 첫날 젠슨 황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GTC 마지막 날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범행 수법은 이렇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중간 거래소로 내세우고 허위 서류를 만들고 물류 경로를 조작해서 금지된 AI 관련된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했습니다. 2024년 이후 이 방식으로 올린 매출만 무려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7천억입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 슈퍼마이크로 주가는 시간 내에서 즉각 11%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함께 끌려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2022년 엔비디아의 대중국 수출을 막은 이후 검찰이 추적한 최대 규모의 반도체 밀수 사건입니다. 시장은 이것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이 다시 재점화되고 수출 통제가 강화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3중 악재 구조입니다. TC가 마무리됐습니다. 차액 실험 매물이 나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이런 논리죠. 근데 여기서 유가가 급등하고 연준이 동결하고 성장주 밸류에이션이 압박을 받는 과정에서 바로 슈퍼마이크로 밀반출 기소 사건이 터지면서 공급망 전체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 겁니다. 이게 진짜 이유입니다. 그럼 다 망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 하락 속에서 오히려 오르는 섹터가 있습니다. 진짜 매수 기회는 바로 하락 속에서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매수 기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이 나면 다 빠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 이스라엘 공습 이후 방산주는 달랐습니다. 과거 전쟁 국면에서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초기 하락 후 회복. 이번에도 그 패턴이 적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월요일 아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월요일 대응 전략 첫 번째, 섣불리 팔지도 사지도 마라. 이게 핵심입니다. 월요일 코스피 시초가는 깊이 빠져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욕이 4주 연속 하락했고 반도체 악재까지 겹쳤으니까요. 그 순간 가장 위험한 행동이 있습니다. 하락을 보고 공포에 매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고요? 이미 빠진 가격에 팔면 그 손실은 확정됩니다. 그리고 반등이 왔을 때 다시 탈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손실은 저점에서의 패닉셀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섣부른 매도보다는 차라리 성급한 매수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단 이것도 무조건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디에 돈을 넣고 있는지 어디서 빼는지 그 수급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월요일 장이 끝난 이후 저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직접 분석한 영상을 올리거나 라이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섹터에 돈이 들어왔는지 어느 종목에서 외국인 손을 떼는지 그 데이터 보기 전까지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반도체는 실적이 나빠서 빠진 게 아닙니다. 펀더멘털이 아니라 매크로와 스캔들에 눌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 절대 공포에 팔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궁금합니다. 월요일 장이 끝나고 외국인과 기관이 실제로 어떤 선택을 했을지, 그들이 반도체를 더 팔았을까요? 아니면 하락장에서 조용히 더 담았을까요? 방산주에 진짜 수급이 붙었는지 아니면 단발성 급등인지,
이 데이터 저 혼자 보기에는 아깝습니다. 월요일 장 마감 이후 수급 분석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어디에 돈을 넣었는지, 기관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수급 흐름이 곧 여러분의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영상이 올라오는 순간 가장 먼저 받아보셔야 됩니다. 시장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수급을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 다음 영상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